제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정 박사님이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녹화를 중단시켜서 이제 정 박사님을 모셔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40여 분에 걸쳐서 우리 김진욱 소장님께서 참 저희들한테 감동적이고 사명감에 불타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 절절히 우리한테 그 마음에 와닿고요. 그 피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해서 그런 아름다운 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의 모습을 조망하게 될 때 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또 북한은 우리 대남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한미동맹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어떤 차원에서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아시는 대로 1907년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대한제국군대가 해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권이 상실됐던 거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이 되고 국군이 창설이 된다마는 추가된 설명을 읽겠습니다만, 사실상 군대다운 군대가 아닌 나라였었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군도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은 진짜 우리 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참 총명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통해서는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통일의 성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한테는 감히 한국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군이 상당히 당당하면서도 담대한 군으로 북한군에게 인식이 될 것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비대칭 동맹관계가 대칭 동맹관계로 변화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거듭날 것이죠. 또 국제사회에서도 어찌 보면은 주권 독립 국가가 작전 통제권이 없는 그런 국가가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주권 독립 국가로서의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군이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라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110년에 걸쳐서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름발의 나라였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켜준다는 자체는 이 주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1907년 8월 1일 날 일제의회에서 우리 군이 강제 해산당하면서 이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군대가 없다 보니까 나라를 잃게 되는 서러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 우리 국가에서 있지 못하고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군대가 못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이 되고 국군이 창설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정사령관인 하치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간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 열흘 후에 이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양한다는 그런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실상부한 군으로서 국가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6.25 전쟁 직후에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일시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만 작전 통제권을 위임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한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다 하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참 어이없는 그런 합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이에 1994년도 10월 1일 날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이 됩니다만은 연합군한 위임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군의 모든 권한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머지않아 지금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나라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악전고투에서 산업화했고 디지털화해서 세계 10대 경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참 피 흘려 우리가 고귀한 그 가치를 수호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됐죠. 또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국제사회를 떨치고 있습니까? 이 문화 강국으로서 부상한다는데 이 안보 분야만은 왜 이렇게 빌빌거리는지 참. 남북관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군사 분야만은 이렇게 빌빌거리는 밀리는 이런 형국이 됐을까 했을 때 저는 감히 이 작전 통제권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보의 자립화를 일궈냄에 따라서 온전한 국가로서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른바 주권이 침탈을 당하거나 영토가 유린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될 때는 군이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지 않습니까? 군이 그런 고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 우리 군은 미국한테만 의존해가지고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게 됐고, 또 싸워서 미국과 함께 싸우지 못하는 실패할 것이라는 어떤 아주 참 패배의식과 우리 안보 인식도 참 어이없는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완전히 떨쳐내고 드디어 전시작전 통일국이 전환되는 날 대한민국은 온전한 국가로서 끊임없이 계속 번영 발전시킬 수 있다는 모멘텀이 열린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로 우리의 영토가 유린되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이 버티고 있음으로써 참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직스러운 군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우리가 수없이 930회 이상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걸 잊어버리고 이 국방을 외면하고 소홀히 한 결과 끊임없이 그 외침을 당했던 참 서글픈 역사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자립군대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국가운명이 풍전동화 이후에 있을 때 이 살신보복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죠. 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서도 부연히 싸워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라크, 아프간에 파병을 해서 평화 자위수를 하는 우리의 군의 역량도 대단했던 것이죠. 물론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좀 거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이라는 존재는 동맹군 속에서 아까 언급이 있었죠. 동맹군 속에서 어떤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의지도 능력도 전략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군으로 이렇게 추락한 것이 사실이었다면은 전작권을 전환을 통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을 하고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강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동맹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군을 결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바로 이제 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우리 한국 방어와 또 전쟁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참 고마운 것이죠. 미국이 진정코 우리를 외면하고 철수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 연합사태들이 존속된 상태에서 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으로 또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작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내심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진정코 미국은 한국을 진짜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이지 한국을 군림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위협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우리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런 권한과 역할을 하라는 그런 강한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계속 그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국이 어떤 위협을 받을 때는 미국이 헌신을 다하면서 지켜가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군이 그동안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군의 본분이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았을 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뒤에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런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 부분은 그 제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어떤 이유인지도 우리 군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군대가 됐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이 전작권 문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작권을 받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실질적인 그 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사시에 군사작전에서 승리를 해서 통일의 성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기회야말로 통일할 수 있는 저로 찬스로 생각을 해서 승리를 해서 통일 한반도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결정이 모멘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그런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군대가 아니라 참으로 군이 갖고 있는 고연 사명이 있다면은 이 통일을 완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우뚝
쓰게 되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이야말로 이 통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군의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과 권한과 의지와 전략을 갖고 이 군이 움직여야 되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유사시에 승리해서 조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한테는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상당히 참 제대로 된 군의 역할을 못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한미연합군은 이 전쟁을 억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1953년도 휴전이 된 이후에 60군이 됐으니까 70여 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끊임없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런 그 악질적이고 그 도전적인 그런 적대 세력이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군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끊임없이 이렇게 그 무장무기를 침투시키고 우리 지역에 폭격을 하고 천안도 격침시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라는 것이 있죠. 정전체제. 이 정전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사의 정전식 거정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이 만약에 포로 쓰면 포로만 대응을 해야지 거기에 뭐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응징포복하는 그런 것을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그 이상한 그 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평시에 우리가 합참의장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은 전시에는 우리 국군이 연합사령관의 부하로 이렇게 전환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없는, 이거 어떻게 보면 헛개비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2010년도 11월 23일 대낮에 백주에 북한인군들이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로 수백 발의 그 포탄을 날리는 도발을 했습니다.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영토를 유린한 침략 행위죠. 여기에 우리 군은 물론 뭐 포로서 사격을 해서 대응 사격을 훌륭했다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출격했던 F-15K와 KF-16이 현장에 가서 회항을 하고 되돌아오는 유람 비행을 하고 왔던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사의 정전식 결정 규칙입니다. 저기 포로 왔으면 포로만 쏴야 된다. 또 심지어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뭐 여기 있는 뭐 여러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 출격했던 전투기가 폭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유엔사 정전식 결정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다 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각 대통령이나 우리 장관들한테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 되는 건가요?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있어나만 하는 군대입니다. 진짜 우리 영토에 개빈된 상황에서 박살을 냈었어야죠. 출격했던 전투기가. 대통령도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확전이 두려워서 또 미국측에 강한 주문이 있다 보니까
거기 출교했던 우리 전투기가 폭격을 못하고 응징 보복을 못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바로 이런 그 어이없는 우리 한국 그 안보 체제의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이용을 해서 북한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거죠. 거기에 빈번히 우리는 나다 빠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고 저런 어떤 헛개비 군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똑바지키냐는 미국이 같이 지켜줘야만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2019년 8월 7일 날짜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보낸 사안을 보면은 South Korea forces not matchless. South Korea forces matchless with DPRK People's Army. 이런 오만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조선 군대는 조선민이 있는 군대는 상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군대로까지 추락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저는 이 작전 통력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작전 통력권이 그 회복이 되면은 국군의 지휘 체제가 일원화돼서 이 군사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이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한다면은 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 지원 시설까지도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식한 북한이 도전하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작살낼 겁니다. 그런 능력도 이제 갖추게 되고요. 능력도 이미 있었고요. 그런 의지와 그런 그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당당하고 그 아주 용맹무쌍한 우리 군이 버티고 있을 때 북한 저는 확실히 요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남북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은 없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 이 군비 통제 문제랄지 통일 문제를 또 보다 진지하게 그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동맹 보시죠. 참 혈맹으로 맺은 동맹국의 안보 책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자유민주주의를 출범시켰던 산모 역할을 했었죠, 미국이. 또 우리 국가 운명이 그 풍전동안 위기에 있을 때 무려 미군이 485만이 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교체되고 인원까지 다 합친 겁니다만은 그리고 54,246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46만 8,659명의 미군들이 피 흘렸습니다. 이 고마움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을 지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도까지 1조 3,976만 달러의 원조를 해줬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저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언론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28,500명의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한국 안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제 얘기 초점은 뭐냐면은 이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심지어 군사력에서도 6대 강국이 됐다는 것인데 참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 능력을 갖췄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상황이 됐던 거 아닙니까? 참 미국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자유를 만끽하고 또 드디어 이제 이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안보에 자립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고마움과 자긍심, 또 미국도 아주 참 약할 데 없는 이 약소국가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데 대한 미국 측으로부터 그 자부심, 긍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국제사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자기 나라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번영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어떤 경우도 외국의 경우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립한 국가로서 성장시킬 수가 있다면은 아마 국제사회에 한국처럼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처럼 꽃피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만나면 이게 다 가는 거구나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확산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고요. 또 한국도 이렇게 참 민주 자유 강국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16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었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참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가로서 재인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부르내리게 하고 또 어떤 대란이 있는 나라에 가서 안정도 되찾아주고 또 국가 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이런 놀라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 총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참 뼈아프게 저희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너희들이 나라냐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북한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북한한테 이렇게 빌빌거리는 참 쪼다 같은 나라냐 말이야. 참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참 기를 못 피는 상황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나 이 나라 안보를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대단히 모자란 나라.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떳떳하지 못한 나라죠. 자괴감 얼마 먹으면 기가 죽습니까? 왜 북한한테 그처럼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의 국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 군사분야만은 그게 빌빌거리면서 끌려가는 그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까? 진짜 이 전작권을 회수하게 되면은 이 자리반보 통해서 이 외교의 자율성이 있거든요. 이 동맹의 원리 중에서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안보를 보장받는 사람이 자율성이 훼손되는 안보 자율성과 안보의 트레이드오프 시어리가 있는데 이걸 전형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성도 회복하게 되고 안보도 더 튼튼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지금 떳떳한 국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우리가 그런 당당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또 잘 사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벗고 세계를 위해서 뛰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참 이 우리 국가 유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 국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외면을 하고 심지어 해외 파병할 때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병을 못하는 이런 나라는 더 이상 그 국제든 그 책임 국가로서의 역할이 그런 나라가 못 되는 것이죠.
전작권을 회수받게 되면은 참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참 전작권 전환된 이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모습, 북한이 우리를 보는 시각, 또 국제사회 우리 사회 껑충 달라질 텐데, 또 오를 텐데,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전작권을 제대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군 통수권자는 이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매 분기마다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보수진, 중도 대표의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하고, 국회 국방외통 재정분과위원장도 참여를 하고, 군수리부도 참여를 하고, 제한군의회장이나 상무회장도 가고, 또 안보정보관들이 가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국가안보 문제의 중대한 이슈인 전작권을 어떻게 전환해 올 것인가를 평가를 하면서,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 일어날 안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 준비를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앞으로 어떤 추진 전략을 얘기한다면은 내년도에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시에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연합사 전쟁지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평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저는 확실하게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국군 사령관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미흡한 것이 있다면은 내년도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시에 전작권 전환 조건들을 완전히 완수해서 한미 그 평가팀들에 의해서 이건 확실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게 되면은 내년도 55차 SCL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대통령한테 이 전작권 전환을 건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한미연합사가 용산기지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참 용산기지는 임오군란이 있은 후에 청군이 그걸 주둔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참 얄궂게도 140여 년에 걸쳐서 숱한 애환 속에 나라 안보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연합사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가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합니다. 자,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의 품에 돌아오면서 용산 공원으로 거듭나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축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 가난뱅이였던 나라, 참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또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떨치고 있는 선도 국가가 된 나라, 드디어 이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스스로가 당당히 지키게 됐다는 날이 됐다는 이 축제 날이
예,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전작권 전환 12회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쭉그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임 박사 저 입에 가시가 더 되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 박사부터 좀 이야기를 좀. 예, 뭐 12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전작권은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학회에서 이렇게 쭉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 전작권 전환이 곧 만능이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일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작권이 전환되어 오면 오히려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더 안보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려에 대해서 이 이제 전작권 12회에 걸친 걸 보시면은 전작권 전환이 곧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하는 건 아니다. 이제 아프간하고 이제 우리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프간은 전작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프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를 스스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전작권을 회수한다면은 그 문제는 다른 거죠. 아프간에 저런 패망하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이 우려를 우리 그 12회에 걸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 우리가 이제 12번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고마움을 느끼는 그 방법이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미군에 의존하는 것이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또 미군들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또 작전을 지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더 뿌듯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일부 그 미군 장군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그 일부 미군 장군들의 그 군사적인 관점이지 그것이 미국 국민들의 혹은 미국의 어떤 혹은 정치적인 입장, 전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도 어차피 미국과 같이 합의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솔직하게 또 이렇게 그야말로 쿨하게 이렇게 토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론을 정 박사님이 내리시는 걸로 합시다. 네, 참 그 격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참 자존심에 관한 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한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기여했던 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한테 작용했던 역기능적인 측면이 바로 이게 동맹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 안보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은 미국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좀 더 잘 살다고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스스로도 우리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한테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안보를 도맡아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예.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의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때부터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미국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럼 우리는 벌써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상반기제 폐혈했는데 69년 1953년 10월 1일이니까 69년이 됐는데 나이가 70살 먹은 그 아들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빠가 지금 한 100살이 넘었어요. 아들이 지금 70살이 됐어요. 네. 아빠,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방에서 분가할 수가 없어. 나 좀 그대로 기생할 수밖에 없잖아. 뭐 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냐. 네? 지금 옛날 같으면 월세방, 전세방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가 그뭐한 20평짜리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 능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볼 때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 더 이런 아끼지. 그렇지. 계속 그 내 밑에서 임자식 하면서 아빠 신세 맞이고 말이야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놈을 더 이상 줘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더 뭐 현실적인 문제로 얘기했을 때 아까 그 신임연합사령관은 전임연합사령과 달리 상당한 정도로 이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 김여정이가 얘기했나요? 뭐 연합훈련을 취소하자면은 뭐 당장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는 그런 엄포를 왔다고요. 근데 그 심지어 정치권에까지 국회의원 70명이 넘게 연판이라고 소리했잖아요. 연합훈련 중단하거나 취소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치 강력히 반발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저놈들에서 우리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추한 모습이냐 하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길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거 진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했어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우려하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하게 FOC 그러니까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전에 그 작전행 능력 시험을 상당수까지 했어요. 그게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죠.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그 나라를 대신해서 미군이 싸워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아주 엄중한 교제라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뭐 차이비 시간 끌고 성격이 아니다. 진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번에 걸친 그야말로 대장정 뭐 하여튼 12번의 그 대장정이네 뭐 대장정 6개월이네? 예, 6개월이죠. 6개월 대단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대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선진국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우리 군대가 우리 나라의 발전,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기술 발전에 이렇게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 군대, 선진국에 맞는 그 선진 군대로 가는 길 해서 주로 군대와 정치 또 군대와 사회, 뭐 군대와 지자체 또 군대 여러 그런 주로 민군 관계 입장에서 한 12번에 걸쳐서 계획을 우리가 잘 짜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전자권 관련해서 그래도 끝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뭐 당장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12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